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늦게 정식에 들어간 김장배추 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지금 화면 앞에 지금 보이시는 작물 보이시죠? 배추를 좀 심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현상인지 대부분이 좀 아실 텐데, 뿌리 혹병이라고 해가지고요, 배추에게 오면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병원균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오면 아침 저녁으로는 이파리가 살아났다가 또 해가 쨍쨍이 뜨는 낮에는 방금 보이시는 이렇게 요놈이나 요놈처럼 축 처졌다가 이런 식으로 현상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게 죽게 되는 그런 병인데, 이 현상을 보면서 농사란 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농사 짓다 보면 좀 많은 부분들을 약간 사상적,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고 배우는 게 많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뿌리 혹병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주변 어르신들이 저희 여기 지나다니시면서 배추가 잘 됐다고 항상 칭찬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항상 배추를 키우고 하는 것들은 잘 봤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식해서 키워나가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좀 우쭐댔거든요. 그렇게 우쭐대자마자 바로 이렇게 뿌리 혹병이라는 병원균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쓱해진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밭이 완전히 죽었었던 땅이어가지고 어떤 작물을 저희 부모님들이 심으셨어도 항상 죽어나가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토착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500리터 큰 고래통에다 해가지고 아주 한 3번 정도 충분히 이쪽에 살포를 해줬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쪽 라인에는 가지랑 심어줬었고, 이쪽은 수박,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걸 제가 심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라인은 제가 상추를 그때 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먹고 나눠 먹고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동이 터서 이쪽으로는 제 부직포를 아예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는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이 들어갔는데, 이쪽 라인으로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 처음 이게 발생됐을 때 지금 나무막까지 하나 둘 셋 저쪽에 보시면 또 4개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전체가 이런 식으로 전체가 뿌리 혹병이 발생됐고, 저쪽으로는 한 2개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놈은 이 녀석은 보니까 무슨 물에 튀겨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 뿌리 혹병 병균이 좀 이렇게 튀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이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라인에 좀 갑자기 엄청나게 뿌리 혹병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배추는 그래도 처음 심어보지만은, 농사라는 것은 또 그전에 부모님 일손 거들어 들이서부터 시작하니까 계속 꾸준히 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 혹병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림짐작으로는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실제로 뿌리 혹병이 왜 발생이 되냐면, 우리가 혹시 옥신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성장 호르몬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뿌리 혹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같은 경우는 곰팡이나 이런 균들처럼 이렇게 확 눈으로 보여서 피는 어떤 그런 균이 아니라, 노균병을 일으키는 것들, 역병을 일으키는 것들, 이러한 균체들처럼 유사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이 이 뿌리 쪽에 물 같은 거를 타고 와서 물줄기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고 와가지고 오면은 이쪽 뿌리 쪽에 안착을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 옥신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게끔 이렇게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옥신이 어떤 비정상적으로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장 호르몬이니까 배추가
잎사귀에 있던 어떤 그런 광합성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양분들을 그쪽으로 집약적으로 모아지게 만들어요. 보면 굉장히 똑똑한 병원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뿌리에 혹처럼 이렇게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기도나 이런 부분이 막히면 호흡이 곤란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뿌리가 계속 혹처럼 생기면서 부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혹처럼 이렇게 막 불어나기 때문에 이 뿌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양분은 빨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강합성 작용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만드는 또 양분은 뿌리 쪽으로 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해가 뜨면은 이 이파리들이 이런 식으로 축 늘어졌다가 또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났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고사되는 어떤 그런 병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약을, 화학약 같은 거를 관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땅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땅 속에서 이제 어떤 양분들이나 또 흙 자체 이런 부분들이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주로 약을, 화학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동화돼 버리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실제 크게 작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내는 게 이제 균이잖아요. 그래서 균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균으로 한번 다스려 보자 해서 지금 토착 미생물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만들어서 관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3일에 한 번꼴로 배양이 되면 바로 넣어주고, 배양이 되면 바로 넣어주고, 넣어줄 때 조로로 해가지고 직접 관주를, 이 병이 발생된 이런 나무들은 직접 관주를 해가지고 제가 관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량 남은 미생물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관주 시설을 통해 가지고 땅속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계속해서 넣어줘도 실질적으로 너무 축축하면 또 무름병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들어가는 시간 10분 내로 해가지고 그 미생물만 지금 현재 밀어 넣어준 식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만 넣어준 지가 지금 3번 정도 넣어줬어요. 지금 4번째, 오늘 또 배양이 돼가지고 4번째 지금 넣어줄 계획인데, 좀 고무적인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아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파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데, 낮이 되면 제 가상사리에 있는 이파리들은 축 처지고 가운데에 있는 이파리들은 이렇게 뻥긋 올라와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어떤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햇빛이 쨍쨍 찌고 있는 한낮인데요. 지금 1시쯤 돼가는 시간인데요. 뿌리 혹비형이 온 배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영상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퍼져 있어야 되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보시면 겉잎 쪽만 지금 현재 펴져 있는 상태고, 그 안으로는 전부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어떤 형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생물을 3번째 주고 난 시점부터 이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이제 이 배추하고 저기 있는 배추는 회생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배추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옆에 관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나서 알았는데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주가 제대로 안 되는 위치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회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기는 가운데 쪽은 조금 더 살아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뿌리에 혹이 발생되다 보니까 땅이 들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밟아줄 때 제가 다 조금씩 밟아줬는데, 밟을 때 제가 그 뿌리 부분을 좀 강하게 밟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둑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약간 뿌리 쪽에 좀 뭐가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녀석하고 요 놈하고 2개가 사실은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밟아줄 때 약간 뿌리 쪽에 좀 무리가 간 것 같고, 얘는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와가지고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번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저쪽으로 보면 2개가 또 11, 이렇게 11개의 배추가 뿌리 혹병이 발생이 됐고, 이 라인, 특히 이쪽 라인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낮이 되면 이파리들이 하나씩 2개 처지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었었는데, 지금 토착미생물을 배양해서
계속해서 지금 3일 이틀 3일 간격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회생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 저쪽 뒤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나무 보이시죠? 얘도 지금 좀 심했는데 이렇게 지금 결구가 되어지려고 하는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배추도 지금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구가 되어지려고 하는 어떤 회생이 좀 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이 농사라는 거는 좀 겸손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번에 통해 가지고 좀 배워가고요. 조금 잘 자란다, 잘 지었다 해서 우쭐댈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가 다니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올해 농사 잘 되면 또 내년 농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이치다 보니까 올해 또 이렇게 한 수 배워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뽑아서 사실은 뿌리 상황도 봐보고 싶고 한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뿌리 혹병이라는 병원체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발생되지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일단 좋은 결과가 있든 그렇지 않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담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뿌리 혹병이 발생된 배추들하고 이쪽 라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비양해서 어떤 관주해 줘 보면서 경과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조금씩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은 분들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자분 댓글 달아주시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 지금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든지, 또 제 영상이 앞으로도 계속 궁금하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가운데 동그랗게 노랗게 도담 써진 데 화면에 보면 비치는데요, 거기를 누르시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뜬답니다. 또 아니면 화면 오른쪽 창에 보시면, 화면 바로 밑에 오른쪽 보시면 구독이라고 눌러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누르셔도 구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영상 공유하면서, 정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